가장 궁금해할 이제 시장의 주도주와 유망 섹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PS 트래킹 강조해 주셨는데, EPS 트래킹 결국 시적 추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전문인만의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알려주실 만한 노하우나 어떤 팁 같은 게 있는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주식을, 이게 이제 네. 어떤 기업의 이익 그래프라고 치자고요. 네. 네. 이익 그래프라고 치면 제가 1, 2, 3, 4, 5 뭐 요렇게 칩시다. 네. 언제 사야 되는 거죠? 주식은. 2번에 사는 게 그쵸. 최고죠. 네. 2번에서 사는 네. 게 최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2번에서 살려면 굉장히 무서워요. 네. 보통 사람이 사기 쉽지 네.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왜냐면 이 이익이 계속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무서워서 못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이익이 외생 변수에 의해서, 코로나 위기라든지 이런 외생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감익을 할 때는 오히려 판단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죠? 그렇죠. 외생 변수만 해결되면 네. 올라오니까. 3번에서 사는 게 보통 그쪽 제일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요 지점을 노리려다가, 요 지점을 노리려다가, 요 지점이 네. 2번인 줄 알고 샀다가, 네. 그죠? 네. 아, 네네. 네, 죽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요 지점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2.5가 있으면 더 좋겠죠. 2.5. 네, 2.5를 적어 놓을게요. 여기 2.5. 그런데도 여기 2.5에서도 사기 힘들어요. 힘들죠. 네, 왜냐하면 적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아직도 적자인데. 그렇죠. 네. 근데 주식은 제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네. 배운 거, 미분. 이분들. 네. Y는 X 스퀘어다 했을 때, 네. 이걸 갖다가, 거꾸로. 미분을 때리면, 네. Y는 2X가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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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가 되면서, 이 2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X 스퀘어에 해당되는 지점이, 헷갈리네.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 지점에 기울기를 알려면 미분을 때려보면 아는 거죠. 네. 그러면 요 지점에 X 값에 요 지점의 미분을 때려보면 기울기는 빵이죠, 빵. 예. 요 지점에 미분을 때려보면 기울기가 45도로 서 있고, 그죠? 네. 네. 예. 그런 것처럼 주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분 값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기울기를.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여기서 아직까지도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세요 라고 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매니저들은 이 기울기를 보면서 이제 기울기가 돌아서네. 그래서 적자가 나는데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저희는. 아니, 아직까지도 적자가 많은데 사는 게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 반대로 여기서 주식 잘 못 팔아요. 네. 못 팔죠. 네, 차화정 장세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차화정 장세의 끝에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이익이 꺾이지 않았을 때 주가는 이미 여기서부터 주가가 확 밀리기 시작해요. 밀리기 시작하고 모더리 반등 주고 요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애널리스트들을 이래 좀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도 이익이 이만큼 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익이 이만큼 나고 주가는 빠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익이 이만큼 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익이 이만큼 나는데 주가가 빠지면 PER이 낮아지죠. 그죠?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빠지니까. 네네. 그래서 PER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PER입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이 기울기는 계속 꺾이는 거죠. 그래서 2011년, 12년, 13년, 14년 가면서 이제 차가 거의 이제 그냥 절벽 안으로 떨어지는데 그 절벽 안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외생 변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원엔 환율이 꺾어져요. 원엔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까지 완전히 급락하고요. 그러면 일본 차와 경쟁을 하고 있는 현대차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일본 가서 콘스트 매출 비중이 80%에 달했던 SM의 매출이 아니 똑같이 10만 명이 들어왔는데 1,500원에서 1,000원이 되면서 그죠? 이게 150억을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100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모멘텀이 있을 때 빠르게 이익은 아직 많이 나고 있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곡선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서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식의 거의 한 80%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자 지금 시점에서 요 국면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국면에 있는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컨택 기업들이라는 거죠. 네.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예. 항공사들 박살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아니 항공주 왜 저렇게 단단하게 올라가지? 아직까지도 적자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적자인데 왜 올라가지? 이 국면은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국면에서 정말 이렇게 올라와 하는 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제 저녁에 그 테슬라는 6% 가까이 빠졌는데 월트 디즈니는 오히려 올랐죠.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줬던 캘리포니아에서 4월 1일부터 야구장, 테마파크 이제 전부 다 정상화 시키겠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안 그러겠어요? 세계적으로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항공사의 이게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섹터, 호텔, 카지노, 항공, 백화점 이런 거에서 아직 이익의 룸이 주식을 투자했을 때 룸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1000% 수익 내기 3탄에 보면 여기 작은 징조로 감지하기가 해서 1000% 수익 내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제가 또 요 지금 섹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어요. 자료를 요 섹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섹터에서 만들어놨으니까 아마 요번 주말에 올라갈 거예요. 그때 한번 또 보시면 그 섹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시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걸로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전문님 그 EPS 증가폭을, PER을 EPS 증가폭으로 나눈 값이 좀 적어지는 것들이 저거에 해당되지 않을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자, 이게 적자가 났던, 적자가 아닌 구간, 여기가 이제 빵이라고 치고, 이익이 완전히 대폭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익은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10분의 1 토막 났고 20분의 1 토막 났으면 주가는 그대로 있으면 PER이 50배, 70배, 100배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지금은 고퍼인데, PER이 50인데 어떻게 사요? PER이 70인데 어떻게 사요? 그래서 PER을 우리가 항상 그냥 PER 그래프만 보면 잘못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익이 너무나 박살나 있어서 PER이 올라갔는데, 저 주식은 PER이 지금 70배다. 반대로 이익이 이 정도 되면, PER이 엄청 낮아지죠. 이익이 여기서 10배 증가했다고 치보자고요. 그러면 70배였던 PER이 7배가 되면서, PER이 너무 쌉니다. 사야 됩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PER 지표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PBR 지표를 보고 사는 거죠. 일단은 버텨서 살아남냐, 안 살아남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으면 또 이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지금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래서 지금 아까 박 전무님 말씀하신 거에 팁이 또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가가 지금 아까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올라가는데 반대로 왜 망해야 되는데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주가가 사야 되는, 징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게 막,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고 떨어지면은 반대로, 이상하구나, 감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배사부님 말씀대로, 요렇게 생각해서 샀잖아요. 샀는데,
시장이 조정이 와주잖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시장이 조정이 왔는데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맞다라고 시장이 검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보통은 이제 거꾸로 하세요. 시장이 조정이니까 3,000포인트가 깨지니까 뭘 파냐면 오히려 플러스 나고 있는 주식을 팔고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주식을 맞네요. 물타기 하거나 예. 매매를 거꾸로 하시는 거죠. 네, 대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3, 4, 5월 달에 그 폭락장에 테슬라라는 걸 발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니 이 폭락장에 왜 이렇게 이 주식은 강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생각해서 주식을 사거나 팔았을 때 시장이 내 생각을 검증을 해주는 게 좋은 주식은 조정장에 안 빠지고 버틸 때 오히려 막 머리 들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할 때 그런 주식으로 우리 생각을 검증을 하면서 언제든지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성장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그 다음에 플랫폼,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전반적으로 30% 가까이 반도체주는 뭐 특별히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서 오른 게 너무 약하긴 하지만, 그런 성장주들, 지금 경기 민감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요. 경기 민감주랑 성장주를 둘 다 이렇게 매매를 잘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상위 0.1%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질문처럼 반도체, 플랫폼, 그 다음에 전기차.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네. 반도체는 성장주인가요? 반도체가?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사이클 타는 주식이에요. 네. 네. 그래서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 나왔을 때 반도체 슈퍼 울트라 사이클로 온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박살났잖아요. 박살났죠. 네. 반도체 가격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나고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전방 수요가 뭔데? 전방 수요가 PC, 모바일, 서버. 근데 이제는 자동차, AI가 보이니까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강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2004, 5, 6, 7년도에는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엄청난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네, 똑같아요. 반도체도 PC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버전 업 될 때마다 이번 새로운 윈도우 7에는 권장 사양이 있는 거죠. 그죠? 이번에는 64 램을 쓰시는 게 낫다. 뭐 64 기가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반도체의 사양이 높아질 때마다 고급 사양을 써야 되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오다가 갑자기 모바일이 빵 터지면서 신규 수요가 나왔고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가 나오니까 또 됐고 거기다가 AI 그런 부분이 어쨌든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018년 3분기까지 고점 치고 그 다음부터 19년, 20년, 21년, 2년 반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00포인트 간다라는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가 8만 원은 넘을 거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8만 원 넘는데 했을 때 반도체 연구원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인용을 했었죠. 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는 그러면 그대로 50년 써먹는 서버냐, 서버에 들어간 반도체는 업그레이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전에 DDR3, DDR4를 했다면 DDR5를 했으면 전력 수요가 30%나 줄고 속도는 더 빠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3, 4년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반도체 메모리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부터 그 교체 수요가 생기면서 그렇다면 주가는 1년 앞당겨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반도체가 빠르게 그걸 미리 땡겨서 올라온 거죠. 근데 반도체가 유튜브의 이 효과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이번에 삼성전자 작년에 이익이 다시 2018년부터 말씀드리면 58조 8천억에서 27조까지 또 떨어졌다가 작년에 36조 대까지 올라왔다가 올해 한 45조, 47조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58조 대 이익만큼 지금 나지도 않은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더 위에 가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성까지 다 땡겨서 와 있잖아요.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쉬는 거죠. 네. 그래서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랫폼 기업들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보면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뭐 네이버는 최근에 보면 제페토인가 뭐 해가지고 그죠? 거기도 엄청난 성장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거품인지 아닌지. 그걸 항상 체크해야 되는데, 그거는 체크는 PBR로 또 체크해야 하는 거죠.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많이 네.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근데 네이버랑 카카오의 PBR 보면, 지난번에 오르기 전에 작년에 보면 한 5배, 4배, 카카오는 3배, 뭐 이 정도에서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겨우 이제 6배 정도? 뭐 그렇게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PBR 10배를 항상 기준으로 삼아요. 이런 플랫폼들은 예. 10배까지 본다. 꿀팁입니다. 10배까지가 그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고점 치고 이제 많이 빠졌던 기업들, 화장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단기 테마로 움직였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보면 꼭 10배 넘었다가 빠지면 이제 거의 반토막 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10배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카오가 지금 5.5배 정도고 네이버가 한 7배 정도까지 온 걸로 기억하는데 카카오가 지금 5.9배고요. 네이버가 지금은 8배입니다. 예, 6배, 8배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익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이 결국은 많은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이 또 자기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쌓이잖아요. 이익잉여금이 쌓이면서 또 자기 자본이 늘어나면 소위 말하는 북밸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익이 막 잘 나면 그게 그래서 이제 ROE가 중요한데 ROE가 만약에 100%라 치면 100%라고 치면 지금 PBR이 10배예요. 근데 내년 되면 자본이 더블로 늘어나면서 PBR이 5배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1년 지나면 2.5배로 떨어지고. 그래서 1년, 2년 뒤에 PBR이 ROE가 높으면 툭툭툭 떨어지고. 그래서 ROE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굉장히 단단한 이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적이 동반이 되고 있는 성장주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실적이 동반 안 되는 성장주를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익의 가시성이 떨어지는 성장주. 아니, 임상 언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들. 그래서 바이오 얘기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면, 이번에 이거 임상 3상은 확실하게 돼. 그런 어떤 가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시성이 떨어지는 거는 요즘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돌았을 때는 그런 주식은 잠시 피해 있는 게 맞다. 네.